니네 식구 잔치에 내가 내 피 같은 돈을 왜 써? 친정엄마의 칠순잔칫날. 뒤늦게 빈손으로 나타난 남편이 친척들 앞에서 뱉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매달 시모에게 용돈까지 쥐어드렸건만 정작 장모에게 밥값 한 번 내주는 게 그토록 아까웠던 걸까요? 결국 제 카드로 20명 밥값을 계산한 지 딱 이틀 뒤 사돈 잔치에 그만큼 썼으니 내 유럽 여행 경비 되거라. 시모의 기가 막힌 통보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누구세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며느리를 호구 취급하던 뻔뻔한 두 모자가 완벽하게 빈털터리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된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행복만 가득하길 기도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팍팍한 남편 외벌이 월급을 메꾸기 위해 시어머니 몰래 재택근무와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며 밤낮 없이 돈을 벌어온 38살 윤지혜입니다. 제 삶은 늘 쳇바퀴 돌듯 바쁘고 고단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희생하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것이라는 헛된 믿음 하나로 묵묵히 모든 것을 인내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길고 길었던 제 미련한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며 각성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비극과 해방의 시작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친정엄마의 칠순 잔치에서 비롯되었죠. 그날은 엄마의 칠순을 맞아 친척 어르신들 20분 정도만 모시고 정갈한 한정식 집에서 조촐하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손마디가 굵어지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인 엄마를 위해 제 나름대로 식당 예약부터 답례품까지 며칠 밤을 세워가며 신경 써서 준비한 귀한 자리였거든요. 오랜만에 고운 한복을 차려입으신 엄마의 얼굴에는 수줍은 소녀 같은 미소가 번져 있었고 친척 어르신들도 박수를 치며 엄마의 건강을 기원해 주시느라 식당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잔치가 시작하고 1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문이 덜컥 열리더니 남편이 삐죽거리는 입을 안고 나타났어요. 차가 밀려서 늦었다거나 죄송하다는 살가운 인사 한마디는커녕 마치 억지로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빈자리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큰 외삼촌께서 반갑게 웃으시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고 술을 한 잔 권하셨어요. 저 운전해야 하는데요. 남편은 어르신이 내민 술잔을 쳐다보지도 않고 매몰차게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분위기가 싸해지든 말든 고개 쳐박고 자기 밥그릇에 담긴 갈비찜만 허겁지겁 비워내기 시작했죠. 순간 훈훈했던 식당 안의 공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무엇보다 제 가슴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게 한 것은 남편의 무례한 행동을 지켜보시던 눈치 빠른 친정엄마의 표정이 한없이 어두워지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시집가서 남편 눈치나 보며 기죽어 산다고 생각하실까봐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죠. 어떻게든 이 어색하고 숨막히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일부러 한껏 목소리를 높여 활짝 웃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오늘 밥값은 박서방이 시원하게 쏜대요. 다들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껏 넉넉하게 드세요. 제가 남편 데리고 가서 기분 좋게 계산하고 올게요.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남편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꽉 꼬집으며 계산대 쪽으로 억지로 끌고 나왔어요. 식당 밖 복도로 나오자마자 저는 남편의 팔짱을 끼고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부드럽게 달래듯 속삭였죠. 여보, 내가 지난 2년 동안 시댁에 매달 꼬박꼬박 용돈 챙겨드리고
잘해드린 거 당신도 알잖아. 오늘은 사위된 도리로 당신이 좀 기분 좋게 밥값 내줘. 표정도 좀 펴고. 그러나 제 말이 채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며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어요. 남편은 묶여있던 개가 찢어대듯 날카로운 목소리로 제게 쏘아붙였어요. 뭐, 니네 식구 잔치에 내가 내 피 같은 돈을 왜 써?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머리를 둔기로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지면서 펄펄 끓던 심장이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죠.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매달 해드린 건 뭔데? 나는 돈이 썩어나서 너네 엄마한테 달마다 내 돈 갖다 바쳤니? 제 항변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제 속을 박박 긁어댔어요. 누가 우리 엄마한테 돈 주라고 협박이라도 했어? 그건 엄연히 네가 너네 엄마 생각하는 마음에 며느리 도리한답시고 스스로 먼저 들여놓고 이제 와서 왜 나한테 생색을 내면서 밥값을 내라 마라 난리인데? 그 오만하고 이기적인 주둥이를 쳐다보는 순간 이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쓰레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이딴 인간과는 더 이상 단 1초도 미래를 함께할 수 없겠다는 서늘하고 명확한 확신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죠.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이마를 꾹 누르며 간신히 목구멍 아래로 삼켰어요. 더 이상 저 입에서 나오는 역겨운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지갑에서 제 신용카드를 꺼내 들고 계산대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리고 20인분의 밥값을 일시불로 단번에 결제해버렸죠. 영수증을 챙겨 들고 돌아서서 남편을 향해 턱짓하며 차갑게 내뱉었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너 먼저 집에 가. 남편은 제 서늘한 기세에 눌렸는지 씩씩거리면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는 표정을 연습한 뒤 다시 식당 방으로 들어갔어요. 박서방이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한대요. 어르신들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네요. 친척들에게는 쓰린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듯 둘러대고 엄마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인 척 연기를 하며 저는 속으로 붉은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이 굴욕과 상처를 절대 잊지 않고 저 뻔뻔한 인간과 그 시댁 식구들에게 반드시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식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죠. 친척 어르신들을 모두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밤 공기를 맞으며 운전대를 꽉 움켜쥔 제 머릿속은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차곡차곡 쌓여왔던 억울함과 분노로 금방이라도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창 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미련하게 참고 살아왔는지 제 자신을 원망하며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꽉 깨물었죠. 사실 시어머니는 구시대적인 가부장제의 화신과도 같은 아주 답답하고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여자는 무조건 집에서 남편 내조를 하며 얌전히 밥이나 지어야 한다며 며느리가 맞벌이 나가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셨어요. 행여나 제가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낌새라도 채시면 득달같이 전화를 걸어와 여자가 바깥바람을 쐬면 집안이 망한다며 온갖 저주 섞인 잔소리를 퍼부으시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시어머니의 그 고상하고 배부른 환상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매일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면서도 회사 핑계만 대는 남편이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받아오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도저히 매달 숨 막히게 날아오는 대출금 이자를 갚고 커가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 몰래 집에서 재택근무와 프리랜서 일을 병행하며 밤낮 없이 컴퓨터 모니터 앞을 지키며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낮에는 살림하고 아이를 돌보느라 진을 다 빼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이 되어서야 싸구려 커피를 들이켜며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곤 했죠. 제 수입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간신히 메꾸면서도 며느리로서 흠잡히고 무시당하기 싫어서 매달 30만 원씩 시어머니께 제 피 같은 돈으로 용돈을 꼬박꼬박 보내드렸어요. 피곤에 찌들어 모니터 앞에서 코피를 뚝뚝 흘려가면서도 어떻게든 내 가정을 지키고 남편 길을 살려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묵묵히 버텨온 처절한 세월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멍청하고 눈치 없는 남편의 어이없는 말실수로 제가 집에서 몰래 일하며 돈을 번다는 사실이 시어머니 귀에 고스란히 들어가고 말았어요. 남편이 술김에 자기 엄마에게 아내가 밤마다 컴퓨터로 돈을 쓸어 담는다고 자랑을 늘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당장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제게 전화를 걸어와 감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고 여자가 남편 내조는 뒷전이고 돈에 환장했냐며 온갖 막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면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으셨죠. 저는 그때 억울하게 쏟아지는 폭언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렇게 밤낮으로 코피 흘려가며 일한 덕분에 매달 어머니께 30만 원씩 용돈이라도 챙겨드릴 수 있었던 거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똑박또박 대꾸했어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그 쏠쏠한 용돈이 자기 잘난 아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며느리가 잠 안 자고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였어요.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민망해 하시거나 며느리의 고생을 알아주고 고마워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시어머니의 반응은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이 전혀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돈 냄새를 맡은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눈을 번뜩이시며 태도를 180도 돌변하셨죠. 그래, 네가 그렇게 밖에서 돈을 잘 번다면 앞으로는 내 용돈을 50만 원으로 올려서 보내라고 아주 당당하고 뻔뻔하게 요구하셨어요. 본인 아들이 무능해서 며느리가 고생하는 건 안중에도 없고 그저 제 주머니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에만 혈안이 된 그 탐욕스러운 모습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 너무나도 뻔뻔하고 기가 막힌 요구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허탈한 헛웃음만 푹푹 내쉬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거실을 서성거리는데 옆에서 제 눈치를 슬슬 보며 은근슬쩍 심호 편을 드는 남편을 향해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죠. 그래, 그럼 너도 우리 친정에 매달 50만 원씩 똑같이 보내. 그럼 나도 너네 엄마한테 그렇게 해줄게. 제 날카로운 일침에 남편은 마치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닫고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깔며 피하기 바빴어요. 제 피땀 어린 돈은 아주 당연한 권리인양 뜯어먹으려 들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처갓집으로 나가는 돈은 10원 한 장도 아까워 벌벌 떠는 그 찌질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밑바닥을 똑똑히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그 탐욕스러운 모자의 뻔뻔한 민낯이 바로 오늘 세상에서 제일 고생만 하신 우리 친정엄마의 칠순 잔치에서 완벽하게 폭발하며 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가차 없애 끊어버린 거였어요. 칠순 잔치에서 남편이 뱉었던 그 잔인하고 모욕적인 말들이
차가운 차 안을 맴도는 것 같아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어요. 집에 도착해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허공을 노려보며 저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시댁의 호구 노릇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서늘하게 다짐했죠. 제 피와 땀을 갉아먹으며 기생해온 저 이기적인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럽게 짓밟아줄 수 있을지 차가운 바닥에 앉아 밤새도록 머리를 굴리며 복수의 서막을 천천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순 잔치 사건 이후 우리 부부는 완벽하고도 지독한 냉전 상태에 돌입했어요. 평소 같으면 퇴근하자마자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밥 차려내라, 물 가져와라 상전 노릇을 톡톡히 하던 인간이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겠답시고 시위하듯 밖에서 저녁까지 거하게 챙겨 먹고 밤늦게야 기어들어 왔거든요. 현관문을 부서져라 쾅 닫고 들어와서는 제가 거실에 있든 말든 본척만척하며 안방으로 쌩안이 들어가 버리는 그 유치하고 찌질한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헛웃음만 쳤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부부 싸움이 길어지는 게 싫어서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가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며 비위를 맞췄겠지만 이번에는 완벽하게 달랐어요. 이 인간이 언제까지 이렇게 유치하게 버티나 두고 보자며 저 역시 안방 대신 거실 소파에 이불을 펴고 누워 남편을 철저하게 투명인간 취급을 해주었죠. 집안에는 오직 시계 초침 돌아가는 소리만 서늘하게 울려 퍼질 뿐 숨막히는 정적이 이틀 내내 이어졌어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던 이틀 뒤 나른한 오후였어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으로 업무 자료를 한참 정리하고 있는데 옆에 두었던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죠. 화면 정중앙에 뜬 시어머니라는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며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쫙 흘러내렸어요. 친정엄마 칠순잔치 얘기를 그 멍청하고 입이 가벼운 남편놈이 그새 또 자기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가 일러바친 게 틀림없었거든요. 받지 말까 잠시 고민했지만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결코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심호흡을 깊게 한번 하고 통화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특유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제 고막을 사정없이 때려댔어요. 예, 너네 엄마 이번에 칠순 잔치 아주 거하고 요란하게 식당 빌려서 했다며? 니네 친정만 챙겨서 되겠니? 나도 서운하지 않게 똑같이 대우해서 잔치 좀 해다오. 숨도 쉬지 않고 다짜고짜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그 뻔뻔한 말에 저는 벙쪄서 한동안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사돈의 칠순 잔치는 축하한다는 빈말조차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 몫을 악착같이 챙기려는 저 악독하고 교활한 이기심에 치가 떨렸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새어나오려는 찰나 시어머니는 제게 숨통을 끊어놓듯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나는 그런 촌스러운 잔치 같은 건 딱 질색이라서 몸서리가 처지고 이번에 내 친구들이랑 다 같이 유럽 여행이나 다녀올 테니 네가 당장 그 여행 경비 싹 다 내거라. 며느리 도리하는 셈치고 일시불로 시원하게 긁어. 순간 제 안에서 10년 동안 아슬아슬하게 버텨오던 마지막 남은 인내의 끈이 툭 하고 아주 경쾌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피가 거꾸로 솟구치다 못해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며 오히려 얼음장같이 차가운 평온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내 피와 땀을 갉아먹으며 기생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벼룩의 간까지 내어 먹으려는 저 탐욕스러운 시어머니.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하고 자식들 건사하느라 늙어버린 우리 친정엄마의 조촐한 밥값조차 아까워하던 인간들이 자기들은 유럽으로 호화 여행을 가겠다며
당당하게 돈을 내놓으라니. 저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스윽 띠며 최대한 가식적이고 밝은 하이톤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수화기 너머로 소리치는 것을 가볍게 무시한 채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 예상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고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탁자 위에 스마트폰이 미친 듯이 발작하며 울려대기 시작했죠. 부재중 전화가 순식간에 100통을 훌쩍 넘어가고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저주에 가까운 쌍욕이 담긴 문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어요. 감히 하늘 같은 시어머니 전화를 함부로 끊냐며 찢어주기네 살려내네. 당장 짐 싸서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네 하는 천박한 문자들을 보며 저는 오히려 통쾌하고 짜릿한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그 역겨운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증거 폴더에 곱게 저장해 두면서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하고 치밀한 이혼 시나리오를 그려나가고 있었어요. 당장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혼 소송에 필요한 서류들을 막힘없이 출력하기 시작했죠. 프린터에서 뜨끈하게 인쇄되어 나오는 하얀 종이들을 만지며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불을 모두 끄고 캄캄한 소파에 앉아 짐승 같은 남편 놈이 들어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렸어요. 유리 테이블 위에는 아까 출력해둔 서류 봉투 하나를 가지런히 올려두었죠. 밤 11시가 훌쩍 넘어서야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울리더니 남편이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부서져라 열고 쳐들어왔어요. 술 냄새와 고기 냄새를 훅 풍기며 들어오는 꼴을 보니 자기는 밖에서 신나게 술판을 벌이고 온 모양이었죠. 시어머니의 도끼품은 연락을 받고 단단히 벼르고 온 남편은 신발도 벗자마자 거실로 성큼성큼 뛰어들어오더니 저를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해대며 바락바락 악을 썼습니다. 너 미쳤어. 완전히 돌았냐. 감히 엄마 전화를 끊고 문자도 싹 다 씹어. 네가 그러고도 이 집에서 무사할 줄 알아. 목에 굵은 핏대를 세우며 길길이 날뛰는 남편의 그 추악하고 일그러진 얼굴을 저는 아주 가만히 여유롭게 올려다보았어요. 흥분해서 입에 거품까지 물어가는 그 꼴이 마치 동물원에서 밥 달라고 떼쓰는 원숭이 같아 한심하고 우습기까지 하더다고요. 저는 대꾸조차 아깝다는 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분노로 거칠게 헐떡이는 남편의 얼굴 한가운데를 향해 그 봉투를 툭 하고 가볍게 던져버렸어요. 제 손을 떠난 서류 봉투가 남편의 가슴팍에 정통으로 맞고 바닥으로 스르륵 떨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도장 찍어. 당장 이혼해. 제 입에서 튀어나온 이혼이라는 두 글자에 남편의 동공이 미친 듯이 지진을 일으키며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저를 잡아먹을 듯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대던 그 오만한 기세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리고 마치 대낮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입술을 덜덜 떨며 종이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기 바빴죠. 이내 정신을 차렸는지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구둣발로 거칠게 지식이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놈의 이혼이야. 내가 밖에서 딴 년이랑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너한테 손찌검을 했어. 나 절대 이 서류에 도장 못 찍어. 절대 이혼 안 해준다고.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며 울부짖는 남편을 향해 저는 차가운 비웃음을 한번 날려주고는 그대로 뒤돌아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잠가버렸어요.
밖에서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발로 쾅쾅 차대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지만 저는 서랍에서 귀마개를 꺼내 꽂고 아주 평온하게 잠을 청했답니다. 저런 하찮은 발악에 제 귀한 감정을 낭비할 필요조차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채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시간부터 현관문이 부서져라 쾅쾅 울리는 소리에 단잠에서 깼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어 거실로 나가보니 현관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온 아파트가 떠나가라 악을 쓰며 문고리를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계셨죠. 아들이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모양이더라고요. 이년아, 당장 문 열어. 감히 하늘 같은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 들어? 네가 이혼장 들이밀면 우리가 겁먹고 엎드릴 줄 알았냐. 당장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 저는 하품을 쩍 한 번 하고는 인터폰 화면 속에서 침을 튀기며 발악하는 시어머니의 흉측한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는 인터폰 마이크 버튼을 꾹 누르고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입 다물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곧바로 경찰 불러서 주거침입이랑 영업방해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경찰차 타고 끌려가는 망신 당하기 싫으시면 당장 조용히 꺼지세요. 제 서리발 같은 경고에 밖에서 미친 듯이 날뛰던 시어머니의 고함이 일순간에 뚝 끊겼어요. 경찰이라는 단어에 겁을 집어먹었는지 씩씩대는 숨소리만 거칠게 들리더니 이내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도망치듯 사라지시더라고요. 아침부터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저는 모닝커피를 한 잔 진하게 타서 거실 창가에 앉아 남편의 그동안의 찌질한 행적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머릿속으로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집구석에서 가장 소름 끼치고 역겨운 점은 시어머니의 막말이 아니라 남편의 교활한 돈 관리였거든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로 수입을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주 악랄하게 생활비를 단 한 푼도 내놓지 않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다느니 대출금 이자가 올라서 갚기 빠듯하다느니 온갖 불쌍한 핑계를 대며 제 지갑을 열게 만들었죠. 제 피 같은 수입으로 집안 경제가 무리 없이 굴러가니 이 뻔뻔한 인간은 제 월급을 온전히 딴 주머니에 차고 뒤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언제부터인가 매일같이 야근 핑계를 대며 밤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집에서도 핸드폰을 항상 무음 모드로 해둔 채 화장실을 갈 때조차 손에서 절대 놓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니까요. 도대체 그 많은 월급을 어디로 빼돌려 누구와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며 컴퓨터와 각종 IT 기기 다루는 것에 이골이 난 저는 굳이 비싼 돈 주고 흥신소에 사람을 붙이는 대신 제 손으로 직접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기계 만지는 실력 하나만큼은 제가 그 인간보다 100배는 뛰어났으니까요.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안방 침대에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깊은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거실로 나와 공유기에 연결된 남편의 태블릿 기기를 조심스럽게 켰어요. 평소 저를 기계도 제대로 못 다루는 컴맹으로 얕잡아 보던 그 오만한 인간은 아주 멍청하게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 자동 로그인을 풀어두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놓았더라고요. 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서랍에서 대용량 외장하드를 꺼내 연결하고 남편의 계정 깊숙이 숨겨진 비밀 폴더들을 모조리 제 하드로 동기화해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묘한 흥분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죠.
복사가 완료된 폴더를 열어본 순간 저는 속에서 왈칵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야 했는데요. 화면 가득 펼쳐진 사진 속에는 징그럽게도 남편이 새파랗게 젊은 여자와 찰싹 달라붙어 호캉스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는 사진, 상간녀의 생일이라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결제해준 영수증 캡처본,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눈 토악질 나오는 카톡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한테는 돈 한 푼 쓰는 것도 벌벌 떨며 제 돈으로 생색을 내던 인간이 밖에서는 어린 여자에게 돈을 물쓰듯 쏟아붓는 호구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에 저는 곧바로 점퍼를 챙겨 입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재빠르게 뽑아들고 다시 집으로 올라왔죠. 컴퓨터에 메모리 카드를 꽂고 복원 프로그램을 돌려 삭제된 파일들을 하나씩 샅샅이 재생해 보았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나누는 역겨운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왔어요. 오빠, 그 늙고 궁상맞은 와이프는 대체 언제 쫓아낼 거야? 나 이제 오빠랑 당당하게 손잡고 다니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애기. 단물 쏙 빼먹은 다음에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알몸으로 내쫓아버릴 테니까. 넌 그냥 내 옆에서 지금처럼 예쁘게 웃기만 해. 그 끔찍한 음성을 듣는 순간 제 몸속의 모든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부족한 생활비와 육아에 치여 코피를 쏟아가며 모니터 앞을 지키던 그 길고 외로웠던 시간들. 내 피땀 어린 돈이 상간녀의 번쩍이는 명품 가방으로 둔갑하고 저들의 더러운 불륜 자금으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나왔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참담하고 더러운 진실 앞에서도 가슴이 찢어지는 절망감이나 비참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질 만큼 짜릿하고 서늘한 희열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며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만 같았죠. 이혼 서류를 바닥에 던졌을 때 바람 피운 적 없다며 뻔뻔하게 소리치던 남편의 그 가증스러운 얼굴이 떠오르며 입꼬리가 매섭게 올라갔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치명적인 이혼 사유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내 인생을 기만하고 내 피땀을 갉아먹은 이 두 마리의 짐승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바닥으로 처박아 줄 수 있을지, 완벽한 사냥을 위한 모든 패가 드디어 제 소나기에 완벽하게 쥐어지는 눈부신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자비 없는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놈이 평소처럼 넥타이를 메고 뻔뻔한 얼굴로 출근하자마자 저는 베란다 구석에 처박혀 있던 커다란 캐리어를 거실 한가운데로 활짝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안방 옷장을 모조리 열어젖힌 뒤 남편의 값비싼 양복들과 셔츠, 넥타이, 속옷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마구잡이로 잡아채서 짐짝 던지듯 쑤셔박기 시작했죠. 차곡차곡 개어 넣을 정성 따위는 이미 하수구에 버린 지 오래였기에 그저 발로 꾹꾹 밟아가며 구겨 넣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 복도 밖으로 가차없이 뻥뻥 내던져 버렸어요. 10년 동안 제 피와 땀을 빨아먹으며 기생하던 역겨운 흔적들이 집 밖으로 하나둘씩 치워지는 것을 보며 콧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지더라고요. 짐을 모조리 밖으로 내동댕이 친 후 저는 곧바로 도어락 건전지를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비밀번호를 아주 복잡한 숫자로 완벽하게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이 집구석에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이 발을 들린
공간은 단 1mm도 남아있지 않게 된 셈이었죠. 현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스마트폰을 집어들고는 어제 백업해 두었던 가장 수위가 높고 적나라한 사진 여러 장을 골라 남편의 번호로 거침없이 전송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래에 아주 친절하고도 서늘한 메시지를 한 줄 덧붙여 주었죠. 네 더러운 짐은 문 밖에 고스란히 내놓았으니 앞으로는 그 쓰레기 같은 여자 집에서 영원히 기생하며 살길 바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남편에게서 발작하듯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뜨는 그 지긋지긋한 이름을 보며 저는 비웃음을 한번 날려주고는 가볍게 수신 차단 버튼을 꾹 눌러 그 인간의 흔적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어요. 그 길로 저는 미리 알아두었던 서초동의 유명한 변호사 사무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변호사 테이블 위에 제가 밤새도록 정리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쫙 펼쳐놓자 산전수전 다 겪은 변호사조차 혀를 내두르며 완벽한 승소를 장담하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모두를 상대로 이혼 및 최대치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그 자리에서 단번에 접수해 버렸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간녀에게서 모르는 번호로 다급하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잔뜩 도끼가 오른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찌르듯 튀어나왔죠. 당신 남편이 나한테 유부남인 거 숨기고 만난 거예요. 나도 속아서 만난 불쌍한 피해자라고요. 당장 소송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할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빽빽 지르며 제게 협박을 해대는 그 가소로운 목소리를 빠짐없이 녹음 버튼을 눌러 담으며 저는 아주 나직하고도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꾸해 주었어요. 피해자?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네가 우리 남편한테 보낸 그 역겨운 카톡 내용. 내가 설마 못 봤을 줄 알고 그딴 알량한 거짓말을 주둥이 밖으로 내뱉니? 제가 여유롭게 비웃으며 말을 이어가자 수화기 너머에서 씩씩대던 숨소리가 순간 멈칫하며 흔들리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고 남편의 클라우드에서 확인했던 그 치명적인 대화 내용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박또박 읊어주었죠. 오빠 와이프가 못 보게 명품백 결제 내역 잘 지워. 네가 직접 타이핑해서 보낸 그 문장 벌써 까먹었어? 유부남인 거 전혀 모르는 순진한 피해자가 도대체 무슨 수로 남의 집 와이프 눈치까지 그렇게 끔찍하게 챙겨주면서 결제 내역을 지우라 마라 신신당부를 하셨을까?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는 마치 숨통이 끊어진 것처럼 소름 끼치는 정막만이 깊게 흘러내렸어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지저대던 그 뻔뻔한 입이 완벽하게 틀어막힌 것을 확인한 저는 마지막 쐐기를 자비 없이 박아버렸습니다. 네 부모님 집구석이랑 네가 다니는 직장 게시판에 이 카톡 캡처본이랑 아주 다정한 모텔 사진들 싹 다 묶어서 소장이랑 같이 친절하게 날려줄 테니까 그 알량하고 더러운 변명은 나한테 하지 말고 법정 가서 판사님 면전에서 실컷 떠들어봐. 전화기 너머에서 헉하고 숨이 넘어가는 소리와 함께 털썩 주저앉는 듯한 마찰음이 들려왔지만 저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매몰차게 통화를 종료해버렸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이다를 병째로 들이부은 것처럼 온몸의 세포가 짜릿하게 살아나는 기분이었죠.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남편은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며칠 뒤 제 앞을 막아서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었어요. 번듯하던 양복은 구겨지고
눈 밑은 시커멓게 퀭해진 꼴로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고 눈물 콧물을 질질 짜며 처절하게 매달리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진짜 그 망할년한테 홀려서 잠깐 미쳤었나 봐.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아빠 없는 자식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 내가 앞으로 진짜 뼈 빠지게 일해서 다 갚을게. 제 자식 앞길은 안중에도 없이 불륜녀에게 돈을 퍼다 나르던 인간이 이제 와서 아이 핑계를 대며 목숨을 구걸하는 그 역겨운 꼴을 내려다보며 저는 신고 있던 날카로운 구둣발로 남편의 무릎을 가차없이 뻥 밀어내버렸어요. 뒤로 벌러덩 낮아빠진 남편을 향해 저는 서리발처럼 차가운 시선을 꽂아내리며 쏘아붙였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친정엄마 칠순 밥값 낼 돈은 10원도 아깝다며 폐악질을 부려놓고 상간녀한테 바칠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살 돈은 차고 넘치던 네가 감히 그 더러운 입에 내 아이를 올려? 당장 내 눈앞에서 영원히 꺼져버려. 그렇게 이어진 재판 과정은 그야말로 한편의 완벽하고도 우스꽝스러운 블랙 코미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법정에 나란히 선 남편과 상간녀는 본인들이 내야 할 위자료를 단돈 100원이라도 덜 내보겠다고 서로의 치부를 바닥까지 까발리며 짐승처럼 물어뜯기 시작했거든요. 방청석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여유로운 미소로 그 진흙탕 싸움을 구경하는 제 눈앞에서 두 인간의 밑바닥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죠. 판사님, 저 미친 여자가 명품백을 사주지 않으면 당장 와이프한테 다 까발리고 만나주지도 않겠다고 협박을 해서 억지로 사준 겁니다. 저는 저 독사 같은 년의 교묘한 유혹에 억울하게 넘어간 것뿐입니다. 남편이 핏대를 세우며 찌질하게 울부짖자 곁에 서 있던 상간녀가 눈을 까짓고 남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대며 날카롭게 맞받아쳤어요. 저 거지 같은 놈이 와이프랑 곧 이혼할 거고 위자료 핑계로 재산 두둑하게 다 뜯어내서 나한테 올 거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나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저는 저 사기꾼 놈한테 철저하게 당한 거예요. 서로 내 탓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진흙탕에서 뒹구는 두 마리 들개들의 처참한 꼴을 관망하며 저는 조용히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제 돈을 훔쳐다 쓰던 그 애틋하던 연인들이 돈 앞에서 이토록 흉측하게 서로를 물어뜯는 꼴이라니 이보다 더 완벽한 복수극의 클라이맥스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재판은 제 기대보다 훨씬 더 싱거울 정도로 완벽한 저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근엄한 표정의 판사님은 움직일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남편을 완벽한 유책 배우자로 판결 내리셨고 저는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 모두에게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위자료를 남김없이 모조리 받아내게 되었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 소유권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우리 아이의 양육권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온전히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남편과 상간녀를 뒤로하고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당하게 법정 문을 나섰어요. 법원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제 얼굴 위로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이 그 어느 때보다 유난히도 눈부시고 찬란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제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시댁과 남편이라는 지독한 먹구름이 완벽하게 거치고 온전한 제 이름 석자로 다시 태어나는 눈부신 해방의 순간이었어요. 깊게 들이마신 공기는 달콤했고 제 앞에는 이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눈부신 자유의 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완벽하게 찍고 법원 문을 나선 지 어느덧 몇 달의 시간이 물 흐르듯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징글징글했던 인간들과 완벽하게 남남이 된 후
제 삶은 정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하루하루가 눈부시고 아름답게 변해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 가슴을 무겁게 옥죄던 그 커다란 돌덩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 누구의 아내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여 숨죽이며 눈치 볼 필요가 완벽하게 사라진 저는 오롯이 친정엄마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만을 위한 온전한 삶에 제 모든 에너지를 열정적으로 쏟아붓기 시작했죠. 밤낮으로 제 영혼을 갉아먹던 시댁의 부당한 스트레스가 깔끔하게 사라지니 업무 능률도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찌질한 남편놈의 눈치를 보며 쌍코피를 쏟아가며 겨우겨우 쳐내던 업무들을 이제는 가벼운 콧노래를 부르며 여유롭고 완벽하게 처리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밤새워 일하며 쌓아온 거래처, 인맥과 제 탄탄한 실력을 발판 삼아 사업 영역을 하나둘씩 공격적으로 넓혀갔습니다.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억눌린 시간들을 완벽하게 보상이라도 받듯 제 커리어는 거침없이 승승장구했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수입은 예전 쥐꼬리만 한 생활비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불어나기 시작했죠. 제 삶이 풍요롭고 안정을 찾을수록 우리 집의 공기도 한결 따뜻하고 생기 넘치게 바뀌었어요. 친정엄마는 처음엔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혼녀 딱지를 달게 된 하나뿐인 딸을 안쓰러워하며 남몰래 부엌 구석에서 한숨을 푹푹 쉬시곤 했죠. 하지만 매일 아침 화사하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차려입으며 활기차게 출근을 준비하고 퇴근 후에는 아이와 거실 바닥에서 뒹굴며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리는 제 모습을 보시며 엄마의 얼굴에도 점차 깊은 안도감과 환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놈이 밖에서 술을 처먹고 신경질을 내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이마저 지레 겁을 먹고 자기 방으로 쏙 숨어버리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처럼 달려와 제 품에 폭 안기곤 해요. 주말이면 우리는 시외로 차를 몰아 경치 좋고 분위기 좋은 베이커리 카페를 찾아다니며 달콤한 디저트와 커피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잔디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깨르르 웃는 아이의 해맑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짐승 같은 인간을 버리고 쟁취한 이 길이 100번 1000번 옳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확인하며 벅찬 행복을 느끼곤 했어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기분 좋게 옷깃을 스치던 어느 날 오후 저는 책상에 앉아 두둑해진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입가에 아주 흐뭇하고 짜릿한 미소를 지었어요. 전 남편과 상간녀에게서 자비 없이 뜯어낸 최대치의 위자료와 제 사업으로 매달 벌어들인 넉넉한 수입을 합치니 꽤 큰 목돈이 묵직하게 모여 있었거든요. 저는 그 길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VIP 패키지 유럽 여행 상품을 거침없이 일시불로 결제해버렸습니다. 그 여행 코스는 바로 예전에 그토록 뻔뻔한 전시어머니가 사돈 칠순잔치 얘기를 듣고 자기 친구들과 우아하게 여행을 가겠다며 제게 당당하게 돈을 내놓으라 폐악질을 부렸던 바로 그 최고급 유럽 여행이었죠. 남의 피눈물을 짜내서 제 호강을 누리려던 늙고 탐욕스러운 마녀 대신 평생 제 뒷바라지 하느라 손발이 부르튼 우리 친정엄마가 그 찬란한 호사를 누리는 것이 세상의 완벽한 이치이자 통쾌한 정애 아니겠어요? 저는 예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손편지를 쓰고 두툼한 여행 바우처를 동봉해 그날 저녁 엄마의 품에 살포시 안겨드렸어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엄마는 입을 떡 벌리며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비행기 1등석 표와 최고급 호텔 숙박권이 적힌 종이를 든 엄마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엄마의 두 손을 꽉 맞잡고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엄마, 이거 엄청 비싼 거라고 지레 겁먹고 환불하라는 소리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 나 이제 돈 아주 잘 버는 멋진 사장님이잖아. 평생 내 뒷바라지 하느라 뼈 빠지게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우아한 여왕님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줄게. 비행기 타고 멀리 날아가서 맛있는 것도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먹고 예쁜 사진도 수백 장 찍고 와. 이건 우리 딸이 훌륭하게 키워준 엄마한테 바치는 상장 같은 거니까 기분 좋게 다녀오기만 해. 제 단호하고 애교 섞인 말에 엄마는 결국 꾹꾹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제 품에 와락 안기셨고 저는 그런 엄마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다독이며 함께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칠순 잔칫날 짐승만도 못한 사위놈의 막말에 상처받고 억장이 무너지셨을 우리 엄마에게 드디어 제 능력으로 제대로 된 효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터질 듯이 벅차오르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엄마는 가장 친한 이모들과 함께 고운 옷을 한껏 차려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셨어요. 그리고 정확히 사흘 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엄마가 파리 에펠탑을 배경으로 찍어보낸 사진 한 장이 도착해 있었죠. 새빨간 스카프를 멋쟁이처럼 목에 두르고 거대한 에펠탑 앞에서 소녀처럼 활짝 웃으며 손가락으로 V자를 가리고 있는 엄마의 눈부신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누려보지 못한 호사를 만끽하며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엄마의 환한 미소를 확인하는 순간 제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지며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한참을 펑펑 울었어요. 이 뜨거운 눈물은 과거의 억울함과 서러움이 담긴 아픈 눈물이 전혀 아니라 내 인생을 시궁창으로 끌어내리려던 그 지독하고 역겨운 악연들을 내 손으로 가차없이 베어버린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진 선택이었는지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환희의 눈물이었죠. 미련하게 참고 헌신하기만 했던 과거의 바보 같은 윤지혜는 완전히 죽어 없어졌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터널을 완벽하게 부수고 빠져나와 이제는 쏟아지는 찬란한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진짜 행복이라는 푹신한 꽃길만을 당당하게 걷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참으로 눈부신 가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꽃길만 걷는 저와 정반대로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스스로 지옥불을 활활 피워가며 그 뜨거운 구덩이 속으로 아주 맹렬하게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삶이 풍요롭고 평온해질수록 건너 지인들을 통해 잊을만하면 제 귀에 들려오는 전 남편과 그 뻔뻔한 시어머니의 근황은 그야말로 배꼽을 잡고 바닥을 구를 만큼 완벽한 한 편의 막장 코미디 영화 그 자체였거든요. 이혼 직후 저에게 최대치의 위자료를 몽땅 뜯기고 재산 분할로 완벽한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전 남편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남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 잘난 상간녀의 좁아터진 오피스텔로 뻔뻔하게 기어들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남의 가슴에 피눈물을 내며 시작한 그들의 그 역겹고 낭만적인 분류는 돈줄이 완벽하게 끊긴 차가운 현실의 가는 앞에서 그야말로 처참하고 흉측하게 박살이 나버렸죠. 제 피땀 어린 수입으로 펑펑 사주던 명품백과 최고급 레스토랑 데이트가 완전히 끊겨버리고 오히려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버린 전 남편을 보자
그 교활하고 속물적인 상간녀의 태도는 곧바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던 거예요.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서 올 거라는 거짓말에 속아 빈털터리 남자를 집에 들였으니 그 꼴이 얼마나 보기 싫고 짜증이 났겠어요. 돈 냄새를 맡지 못하자 곧바로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간녀는 아주 기가 막힌 사기극을 교묘하게 꾸며냈습니다. 매일같이 전 남편의 귀에 대고 확실한 투자 정보가 있으니 돈만 끌어오면 단숨에 10배로 뻥튀기 해주겠다며 달콤하고 치명적인 독을 집어넣으며 들들 볶아댔던 모양이에요. 제1금융권 대출길마저 모조리 막혀버리고 사채업자 문턱을 기웃거리며 벼랑 끝에 몰려있던 전 남편은 결국 그 얄팍하고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가장 치명적인 돈에 겁도 없이 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바로 자신을 맹목적으로 감싸고 돌던 그 늙고 탐욕스러운 전 시어머니를 뻔뻔하게 찾아간 것이었죠. 전 남편은 노모를 찾아가 아주 확실한 고급 정보가 있으니 딱 3달만 기다리면 원금의 3배로 불려주겠다며 혀에 발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눈에 가시 같던 며느리를 내쫓고 아들과 둘이서 돈다발 위에 앉아 떵떵거리며 호강할 줄 알았던 그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시어머니는 아들의 그 허황된 새빨간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어버린 거예요. 시어머니는 평생 깔고 앉아 살던 낡은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까지 몽땅 은행에서 탈탈 뽑아다가 멍청한 아들의 두 손에 덥석 쥐어주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난 돈이 상간녀의 손에 들어간 이후의 결과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아주 뻔하고 명쾌했죠. 상간녀는 전 시어머니의 피 같은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자신의 통장에 쓸어 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피스텔 방을 빼서 흔적도 없이 야반도주를 해버렸거든요. 전화번호를 싹 다 바꾸고 SNS 계정마저 완벽하게 폭파한 뒤 영원히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제야 상간녀에게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고 처절하게 사기당한 것을 깨달은 전 남편과 당장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어머니의 몰골은 아주 볼만했다고 하더라고요. 들려온 소문에 의하면 두 사람은 비가 쏟아지는 길 한복판에서 서로의 머리채를 사정없이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악을 쓰고 싸웠다고 해요. 이 호구 같은 새끼야. 내 피 같은 돈 당장 내놔라. 감히 늙은 어미를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어. 그러자 남편놈도 지지 않고 핏대를 세우며 눈을 희번덕거리더니 엄마를 향해 삿대질을 해대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더군요. 엄마가 돈 불려달라고 좋다고 덥석 쳐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난리야. 나도 그 망할 년한테 완벽하게 속아서 다 털렸다고. 그렇게 길 한복판에서 서로를 끔찍하게 원망하며 짐승처럼 엉겨붙어 싸우는 두 모자의 처참한 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통쾌하고 짜릿한 사이다를 병째로 원샷한 것처럼 뱃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자기 며느리와 아내를 모질게 학대하고 짓밟은 그 추악한 업보를 두 사람은 아주 완벽하고 처절하게 자신들의 뼈와 살을 깎아가며 돌려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비참한 몰골이 제 머릿속에서 서서히 잊혀갈 무렵인 어느 늦은 가을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탁자 위에 핸드폰이 요란하게 진동하며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발신자 이름이 뜨지 않는 낯선 번호가 번쩍이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모르는 번호는 가볍게 무시하고 넘겼겠지만 그날따라 왠지 모를 싸늘한 직감이 등골을 스치며 저도 모르게 통화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술 냄새가 화면을 뚫고 훅 끼쳐오는 듯한 혀가 잔뜩 꼬인 남자의 징그러운 목소리가 질척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이성을 잃은 전 남편이 콧물을 훌쩍거리며 징징거리는 목소리로 제게 처절하게 매달렸어요. 여보, 나야 내가 진짜 다 잘못했어. 너무 보고 싶어. 제발 나 한 번만 만나줘. 그 역겹고 찌질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남아있던 먼지 같은 연민이나 불쌍함조차 완벽하게 소멸하며 차가운 얼음 조각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었던 인간이 다 망하고 나서야 질척거리는 꼴이라니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아주 또박또박 대답해 주었어요. 그 역겨운 입 당장 찢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해. 한 번만 더 이딴 식으로 술 처먹고 연락하면 접근 금지 명령 위반으로 당장 경찰 불러서 유치장에 쳐넣어 버릴 테니까. 평생 그 더러운 시궁창 바닥에서 네 엄마랑 둘이 뒹굴면서 처참하게 썩어 문드러져. 저는 남편의 구차한 변명이 더 이상 흘러나오기도 전에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방금 걸려온 그 징그러운 번호를 곧바로 수신 차단 목록에 쳐넣어버리며 그 인간의 존재 자체를 제 인생에서 완벽하고 영원하게 도려내버렸습니다. 제 인생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려던 악기들을 내 손으로 완벽하게 응징하고 스스로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린 이 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그 거칠고 지독했던 폭풍우가 완벽하게 지나가고 다시 찬란한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며 시간이 부지런히 흘렀습니다. 저는 도심 한가운데 아주 높고 번듯한 빌딩에 제 이름 석자가 당당하게 걸린 크고 화려한 사무실을 정식으로 개업하며 눈부신 성공을 이루어냈어요. 가끔 제 지인들이 동네에서 마주친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비참한 근황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곤 한답니다. 길거리에 완벽하게 나앉은 시어머니는 이제 굽은 허리를 이끌고 동네 골목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폐지를 주워 모으고 건물 상가 화장실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연명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의 소매를 붙잡고 옛날 며느리가 일도 참 잘하고 성격도 싹싹해서 참 좋았는데 아들놈이 멍청하게 복을 발로 찼다며 뒤늦은 후회의 헛소리를 구차하게 짓거리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의 그 비참한 후회와 처절한 눈물은 저에게 그 어떤 동정심조차 주지 못하는 아주 통쾌하고 먼 나라의 남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며 고통받는 동안 저는 제가 땀 흘려 일군 제 왕국에서 매일매일 축배를 들며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끽하고 있으니까요. 사무실 개업식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사무실 통유리창을 뚫고 환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우리 친정엄마는 제 키만한 커다랗고 예쁜 화분을 두 팔로 조심스럽게 안고 사무실 문을 열고 활짝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엄마는 사무실 한가운데 서 있는 저에게 다가와 제 어깨를 두 팔로 따뜻하게 꽉 끌어안아 주시며 귓가에 다정하게 속삭이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장하고 대견하다. 엄마의 그 따뜻한 목소리와 체온을 느끼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동안 제 가슴 밑바닥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모든 억울함과 서름이 봄눈 녹듯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답니다. 저는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환하게 웃어 보였고 우리 모녀는 사무실에 나란히 앉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한 웃음꽃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억지로 잘 보이기 위해 제 피 같은 돈을 낭비하거나 알량한 칭찬을 구걸하며 희생을 감내하는 멍청한 짓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와 내 아이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나의 진짜 가족만을 위해
제 인생의 소중한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죠. 가끔 지난날의 그 끔찍했던 기억을 조용히 떠올려 보곤 합니다. 우리 친정엄마의 칠순 잔칫날 남편이 제 가슴에 비수를 꽂듯 뱉어냈던 그 잔인하고 이기적인 폭언이 사실은 하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내려주신 아주 튼튼하고 완벽한 황금 동아줄이었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거든요. 만약 그때 제가 미련하게 화를 억누르고 바보처럼 꾹 참고 넘어갔더라면 저는 평생 시어머니의 여행 경비나 갖다 바치며 자존감을 처참하게 갉아먹히는 늙은 노예로 아주 비참하게 늙어갔을 테니까요. 올해 어엿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우리 예쁜 딸아이는 어제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제 품에 다람쥐처럼 쏙 안기며 해맑은 목소리로 제게 외쳤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아이의 그 사랑스러운 외침에 저는 아이의 통통한 볼에 뽀뽀를 마구 퍼부어주며 아주 크게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정말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냄새나는 쓰레기차를 완벽하게 피하고 오직 제 스스로의 단단한 힘으로 평온하고 굳건한 성을 화려하게 쌓아 올렸으니까요. 제 인생에는 이제 영원히 시들지 않는 진짜 찬란한 계절의 아름다운 꽃길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당당하게 미소 짓는 제 얼굴에는 그 어떤 그늘도 남아있지 않아요. 오늘 들려드린 저 윤지혜의 롤러코스터 같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그 길고 혹독했던 세월 동안 묵묵히 흘린 피땀 어린 눈물이 결국 가장 눈부신 보석으로 완벽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을 함께 호흡하며 여러분도 주먹을 불끈 쥐며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느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가족이라는 거룩한 이름표를 악용하여 한 사람의 희생을 뻔뻔하게 강요하고 피를 빨아먹던 이기적인 시댁 식구들이 결국 본인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완벽하게 파멸하는 그 처참한 몰골을 확인하며 인과응보라는 우주의 진리가 얼마나 무섭고 정확한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게 되셨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꽉 막힌 집구석에서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어떤 곳에서 제 과거의 모습처럼 묵묵히 눈물을 삼키며 고군분투하고 계실 수많은 분들에게 저의 이 화려하고 짜릿한 복수극과 눈부신 성공 스토리가 시원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로 가슴 깊이 가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마시고 본인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으로 찬란하게 날아오르실 자격이 충분히 넘치니까요.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고 완벽한 여왕으로 다시 태어난 저 윤지혜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빛나는 앞날에 따뜻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속 시원한 소감과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시면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하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기분 좋은 꽃향기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윤지혜님의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며느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지갑 취급하던 시어머니와 아내를 기만하며 뻔뻔하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 길거리에 나앉게 된 결말을 보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고도 정확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끝없는 서름과 배신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단단한 성을 쌓아 올려 완벽한 인생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난 지혜님의 모습이 참으로 통쾌하고 멋지지 않나요? 썩은 인연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찬란한 꽃길을 걷고 있는 지혜님의 인생 이막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답답한 현실 속에서 묵묵히 혼자 눈물을 삼키고 계실 분들이 있다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